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질문입니다. 과연 트럼프는 이제 집권을 시작하게 되면 파월에게 사퇴 요구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퇴 요구를 하게 되면 파월은 그 사퇴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연준의 독립성이 있는데 그 독립성을 두고 마찰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이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마찰을 얼마나 빚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미국의 향후 2025년 통화정책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굉장히 이 초미의 관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정리를 지금부터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당선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시는 investing.com의 이 만화처럼 싫어하는 인물 한 명이 역시 파월 연준 의장입니다. 트럼프가 유세 현장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어 대선 전에는 "금리 인하하지 마라. 금리 인하는 정말 너무나 많은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이슈 아니겠는가. 왜 대선 전에 금리 인하하는 것은 그건 정치적 금리 인하다. 그러니까 정치적 금리 인하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9 월에 금리 인하는커녕 빅컷의 금리 인하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큼의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심지어 정말 중요한 것이 트럼프 당선인이 연준의 금리 결정 과정에 대통령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 사실은 이 통화 정책의 의사결정에 오히려 재정 정책 의사결정의 책임인 이 리더십, 재정 정책 의사결정자 이 리더십이 통화 정책을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했었고, 내가 당선이 되면 파월을 당장 자를 것이다. 나는 압박을 취해서 내릴 것이다. 해임할 것이다. 라고 유세 현장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트럼프 하면 가장 떠오르는 명장면, 제 개인적으로 트럼프 하면 잊을 수 없는 그 명장면은 바로 역시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 기억하십니까? 트럼프 일기 때 파월이 금리를 동결한다라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 장면을 TV로 보면서 파월이 금리 동결합니다. 기자회견합니다. 그때 트럼프 뒷모습이죠. 맥도날드 햄버거 먹으면서 손에 스마트폰 들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들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트위터 하는 겁니다. 트위터에 대고 뭐라고 썼었어요? rate cut, 금리 인하해라. 금리 인하 안 하면 or I will cut you. 난 너를 자를 거야. 금리 인하 안 하면 너를 자를 거야 하면서 정말 대놓고 통화 정책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이미 일기 때부터 그랬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로 비유를 한다면 이거 정말 어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위배한다라고 하면서 뭐 거의 탄핵 사유다라고 하면서 범야권에서 지적을 많이 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트럼프라는 인물됨을 설명할 때 통화 정책에 관여하고 어쨌든 금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좋아하고 금리 인하론자고 원래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이고, 그리고 기업 프렌들리한 환경을 만들기를 좋아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낮은 금리를 선호하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라는 인물됨을 생각해 본다면 금리 인하론자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관여하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역시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얼마 전까지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2025년 미국의 통화 정책 기조에 대해서 지금 CME 페드워치 상에서 어쨌든 12월에는 금리를 한번 인하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 이후에는 아마도
금리 인하가 거의 어려울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한 가지는 뭘까요? 아마도 파월이 트럼프와 싸울 거야. 트럼프와 뭔가 대응할 거야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월이 과연 트럼프를 내칠까? 과연? 아니면 파월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과연 파월을 내칠까 하는 대주제가 있지만 파월이 트럼프가 파월을 내치지 못한다면 그러면 파월은 트럼프를 오히려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반영하는 그런 데이터의 속성도 저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그런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 또 어떤 것들이 반영되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역시 '트럼플레이션 아닐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트럼프발 인플레이션이 또 찾아올 텐데 과연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면 어쨌든 트럼프가 파월을 내치지 못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니까 2차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하를 순순히 할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이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거예요. 과연 독립성을 위배해서 내칠 것인가 파월을. 아니면 내치지 못한다면 파월은 트럼프와 맞서 싸우거나 트럼프를 무시하고 금리 인하를 안 해줄 것인가. 뭐 이런 대주제가 있는 것이요. 첫 번째. 혹은 정말 말 그대로 트럼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금리 인하를 못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주제인데 이번 편은 먼저 독립성이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 주제 중에서 독립성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편에서는 정말 트럼플레이션이 있을 것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없도록 제동을 걸 수도 있거든요. 트럼플레이션이 정말 발생하도록 놔둘 것인가? 왜냐하면 바이든이라는 인물은 정치인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정권에서 물러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41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찾아왔고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금리를 단행했고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정말 생활비 위기, 코스트 오브 리빙 크라이시스라고 하거든요. 그런 엄청난 생활비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든이 정말 3년 연속 이 실질 소득이 감소하니까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인플레이션을 재개해서는 안 되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조되면 낮은 금리를 도입할 수도 없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인플레이션이 다시 찾아올까라는 의문이 있기도 해요. 그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다시 말씀드리더라도 지금은 정말 이 독립성이라는 관점에서 트럼프가 어떻게 할 것이고 파월은 어떻게 할 것인지 법적으로 어떤 변화가 전개될 것인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 숙제처럼 열쇠를 열어야 해결되는 그런 열쇠를 여는 과정을 좀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CNN 보도에 따르면 파월 의장이 의장직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 트럼프 당선인의 견해다. 파월 의장이 의장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그게 트럼프 당선인의 견해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도 파월 의장이 의장직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라는 기사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11월 FOMC 회의 때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11월 FOMC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 11월 8일 새벽 4시에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드렸죠. 11월 8일 한국 시간 4시에 어 기자회견은 4시 반이었죠. 트럼프 당선인이 사퇴 요구를 해도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명확히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아니지 않겠는가.'
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11월 6, 7일 동안에 있었던 FOMC 미팅이었고요. 그중에서도 프레스 컨퍼런스 기자회견 중의 모습입니다. 이 기자회견이 약 42분 동안 있었고 제가 실시간으로 시청을 했지만 그리고 즉시 분석해 드렸지만 제가 다시 시청을 했습니다. 다시 시청을 하고서 이 이야기 중에 핵심 문구, 지금 이 독립성과 관련된 이 핵심적인 대화, 기자가 묻고 파월이 답변하는 그 핵심적인 대화,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라고 했냐면, 이 기자가, 여기 보시면 앤드류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Do you believe?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서 보시는 더 프레지던트는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어, 그 fire 당신을 해고하거나 demote demote는 그러니까 강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고는 아예 자르는 거고요. 디모트는 의장직에서 강등시키는 의장에서 내려와서 의장이 아닌 평의원을 만들 수도 있겠죠. 평의원으로 만들 수도 있다. demote you. 그러니까 fire or demote you. 그래서 그 페드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파월이 이렇게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대답했다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단호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제가 여기 밑줄을 좀 그어보겠습니다.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Not permitted under the law.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 Not permitted under the law.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 나는 법적으로 이 의장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법에 따라서 의장직 지위를 계속 유지하겠다. 근데 not what? 잘 못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not what? under the law라는 표현을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대로 얘기합니다. not permitted under the law. Thank you. 끝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연준 의장직을 예를 들어서 압박을 취해서 "너 해고시켜. 너 해고야."라고 하면 과연 의장직을 해고시킬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법에 의해서 의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법에 의해서 연준직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2026년 5월까지 의, 의장직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의장직이 26년 5월까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럼 26년 5월까지는 파월은 임기를 다 할 겁니다. 임기직입니다. 임기직.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데, 근데 만약에 해임할 수 있느냐? 해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어, 트럼프뿐만 아니라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 차지하지 않았느냐. 그럼 상원과 하원이 법을 다 바꿔가지고, 어? 뭐 이거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이, 이 연준은 헌법에 위배된다. 라고까지 뭐 하면서 과연 그게 괜찮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까지 뭐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저의 의견을 드린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명시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법에 의해 명시되어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법 위에 있는 겁니다. 독립성이라는 원칙이 법 위에 있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럼 파월이 임기를 다하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 있죠. 파월이 사임하는 거예요. 파월이 사임할 것인가? 파월은 역시 어 연준 의장으로서 그 역대 연준 의장의 선배들 앞에서, 그리고 많은 역대 역사 속에서, 연준 의장이라는 역사 속에서, 통화 정책의 역사 속에서 통화 정책의 독립성이라는 그 고유성을 지켜내기 위한 어 마지막 그 독립투사로서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배 볼 명분이, 선배 볼 명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한 가지 좀 방법은 뭐냐면,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린다면, 이게 연준 통화정책 FMC 구성입니다.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12명 중에서 연준 의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디모트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연준 의장직을 탈퇴시킬 수는 있어요. 강등시킬 수는 있어요. 연준 의장이 아니라 그냥 평의원으로 내릴 수는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 제가 어, 말을 조금 실수했는데 제가 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연준 의장직은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연준 의장이 있고 FMC 의장이 있는데, 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한국으로 비교할게요. 한국은행 총재가 있죠. 한국은행이 있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가 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한국은행 총재가 금통위 위원들이 있고 금통위 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근데 한국은행 총재를 강등시킬 수는 있지만 여전히 금통위 위원이긴 한 거예요. 한국은행 총재를 강등시킬 수는 있지만 한국은행 직원일 수는 있는 거예요. 총재직에선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러나 한국은행 직원이긴 할 거예요. 그럼 이럴 때 금통위 위원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금통위 위원이긴 할 것이기 때문에, 임기직이기 때문에 금통위 위원들이 다수결로 금통위 위원장으로 다시 선임시킬 거예요. 이것은 집단지성의 힘이고 경제학자들이, 이코노미스트들이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연준 위원들이 그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만약에 파월이 강등됐다 하더라도 다시 FMC 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상 소위 말하는 파월이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매한가지다. 그래서 굳이 트럼프가 그런 액션을 취하진 않을 것이다. 굳이 싸우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 싸워봐야 뭐 긁어 부스럼만 남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홈페이지상에, 연준 홈페이지상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파월의 임기는 보신 것처럼 28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연준 위원으로서 임기는 28년까지고요. 그리고 연준 의장으로서의 임기는 26년 5월까지입니다. 그만큼 임기가 많이 남아 있고, 연준 의장직을 마무리하면 아마도 뭐 제 생각에는 연준
위원으로서의 활동도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있겠고, 아, 사퇴하고 뭐 다른 자리를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옐렌처럼, 예를 들면 뭐 다른 자리를 위해서 뭐 정부의 정무직이나 아니면 어느 학교 석좌 교수나 이런 방식으로 좀 갈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26년 5월까지 있는 연준 의장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저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통화 정책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26년 5월까지는 여전히 파월이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물가 데이터를 보면서 고용 데이터를 보면서 그 데이터에 따라서 아, 아무래도 금리 인하 추가적으로 해도 될 것 같아. 아니야. 금리 인하 한번 또 쉬어가야 될 것 같아. 여부를 진단하면서 피벗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끝으로 가볍게 제 책 소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0 시대, 제가 박세익 전무님, 박정호 교수님, 오태민 교수님과 함께 각 분야 전문가, 산업 전문, 정책 전문, 지정학과 코인 전문, 각 분야 전문가 분들과 집단 지성으로 이 트럼프 2.0 시대의 어떤 변화를 같이 그려본 책을 준비했는데요. 어쨌든 트럼프 2.0 시대에 어떤 변화가 전개될지 한번 시나리오를 같이 그려보시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생각해 보시는데 오늘 이야기가 좀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좀 바라고 또 참조하시는데 뭐 책이나 이런 영상이 좀 도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녹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